첫 번째는 백기환 선생의 몸짓과 전통무의 수박의 형태적 동결성에 대해서 저자는 접니다. 저거 들어가면 이게 몇 년이죠. 한겨레 신문사에서 송창열 선생님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영상 찍고 그게 지금 공개되어 있거든. 그런데 그게 2013년이었을 거예요. 2013년에 그 한겨레 신문에서 그 인터뷰하고 그 시연하는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저한테 책을 보내줬어. 책을 보내줬는데 그 책 제목이 이제 고수는 건강하다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보내줬는데 그때 제가 어른 나오는 부분만 이렇게 슬쩍 들여다보고 책을 그냥 덮었어서 보내준 책을 그거 다 읽어볼 이유는 없잖아.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죠. 한 5년, 7년, 이렇게 지나고 우연하게 인터넷에서 백교환 선생님 관련해서 그게 영상이 있어서 제가 봤는데, 거기에 백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는, 백 선생님이 그 영상을 촬영했던 그 선임 기자분 얘기로는 몸짓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박이나 택견 같이 이제, 특별한 이렇게 어떤 무술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으셨고, 그런데 본인이 터득한 몸짓이다라고 하면서 하셨다 그래. 그런데 그 영상에 나오는 그런 동작들이 수박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손님 기자분한테 전화해서 조금 전에 이제 그런 몸짓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손님 기자분 의견이지. 이제 백 선생님이 이제 김구 선생님하고 이제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백 선생님 말씀으로도 본인이 좀 거친 이런 삶을 사셨잖아. 그래서 소시적에 본인이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몇 가지 배웠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추측이지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견을 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그것 관련해서 제가 운영하는 한국문화저널 및 이제 기고문을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실었는데, 그걸 보시고 백 선생님 생전에 등산을 계속 같이 하셨던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것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분 말씀도 다르진 않았습니다. 다르지 않고, 그러니까, 백 선생님이, 보셨거나, 이렇게 했을 수는 있겠다. 거기까지, 추적이 되어 있습니다. 백기환 선생님, 황해남도 은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황해도 출신이고 실향민입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이제 383이 이렇게 꺼지고 난 데는 이제 고향을 못 가신 거지. 그런데 아시다시피 황해도에는 안악 사모분이란 게 있잖아. 거기에 보면은 이제 덩치 큰 사람들이 우통복 팬티만 입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서로 들고 있는 그 그림이 있어. 고구려 때 고분 벽화지. 자, 그래서 황해도에 이 수박의 문화가 존재한 것은 사실이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전성되어 왔는지 전성 경로는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그지? 그리고 제가 수박 관련해가지고, 백기환 선생님을 안악 사모분에 연결 짓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는 고구려 무용청 벽화, 이런 얘기도 사실 식상해서 안 합니다. 현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문헌, 그리고, 실제 행위자들의 정언, 목격한 거, 그리고 그 행위자들이 했던 그런 동작,
거기에 대한 어떤 사진이나 영상, 저는 이 실체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게, 정리하는 게, 저거, 뭐, 그거는 무용청 벽화 가져다 무는 짝있게 하고 하는 거는 뭐 그런 사람들이 하면 돼. 자,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백기환 선생님이 한겨레 신문 과 인터뷰하고 그 영상에 남기신 본인이 얘기했던 몸짓, 그리고 그걸 촬영했던 선임 기자분이나 선임 기자분도 그렇고 그 백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지내셨던 분 말씀으로는 뭐 소시적에 뭐 본인이 백 선생님이 뭐 보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수박과의 어떤 유사성에 대해서 제가 길게 얘기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해제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동작의 이제 형태적인 비교예요. 우리가 이 무형이라고 하는데, 그지? 무형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이 이렇게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형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 그지? 물론 아주 오래전에 이런 어떤 영상 촬영 기재가 있었으면 좀 이렇게 자료가 많이 이렇게 남아 있을 텐데, 뭐, 그거는 패스하고, 어쨌든 동작의 형태적 비교로서 이 수박은 기본이 절구질이라고 좀 연히 얘기하는 겁니다. 절구질이고, 이 절구질은 이 뭡니까 오금이지. 그 무릎 오금을 굽혔다 펴면서 이 어떤 위아래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데 뭐 절구질에 대해서는 뭐 관련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힘을 쓰는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는데, 그 힘을 외부 대상에 이렇게, 타격하거나 밀치기를 하거나, 우리가 뭔가 무거운 물체를 패대기 칠 때도, 그게 이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절구질이라는 게, 수박에서 확인이 됩니다. 송창렬 선생님 절구질 하셨고, 그거는 본인 자필 기록에도 그게 절구질이라 되어 있어. 그리고 시연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진천군에서 지원해서 이제 논문 연구에도 참여해서 절구질한 그게 있어. 그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거기서 이렇게 촬영한 영상인데, 그것도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구질이 뭡니까 김달순 계열에서도 절구질이 확인이 됩니다. 절구질이란 명칭을 쓰지는 않아서. 그런데 절구질이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니까 수박을 춤으로 해서 췄던 게 수박춤인데, 수박춤에도 이 절구질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얘기하자면은 뭐 더 할 수는 있는데, 자, 그리고 씨름에도 절구질이란 용어가 있었고, 그 형태는 위아래로 이렇게 뭔가를 들었다가 이렇게 내리는 거, 그걸 절구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 대한체육회 그쪽에서 씨름협회에서 절구질이라는 용어나 이런 거를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절구질이라는 용어가 있었다, 그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구질이 조선 초부터 이 수박이 어떻게 됩니까? 각 지역에 있던 어떤 수박 유사 이런 체기들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지, 그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조선 초부터는 그게 달라지잖아. 이승계가 뭡니까? 서울로, 천도하고, 그 이제 태종 때죠. 그 이방원 때, 경제육전, 법으로, 수박이 군사들, 갑사나 방패군을 이렇게 뽑는 시치 감옥에 수박이 포함이 됩니다. 그때의 수박은 일반 명사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일반 명사인 수박을 그러면은 막 각 지역에서 와가지고 막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걸 어떻게 군사를 뽑냐고. 갑사가 뭡니까? 갑옷을 입고 병장기 소지하고 왕을 척근에서도 뭐 호위하고, 그런 어떤 그때까지만 해도 어쨌든 이제 그런 특수 병종인데,
특수병종을 뽑으면서 수박이다 해가지고 그 시치가마에 넣어놓고 그러면 각 팔도에서 오잖아. 팔도에서 오는데 그럼 니도 마음대로 해. 수박은 일반 명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동작, 어떤 형태, 어떤 동작을 딱 제시를 하는 거야. 이 시험이니까. 그걸 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조선 초부터는 서울에서 이 수박이 고유화되고 특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통 수박으로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국 측에서 차후에 이 기호 신서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유입된 것과는 구별됩니다. 자, 얘기가 좀 길었는데, 그래서 이 절구질이라는 것이 이 수박에 남아있고, 실험에도 유사 동작을 절구질이라고 했다 하고, 그 다음에 수박 춤에도 남아있고, 그죠? 그리고 백교환 선생님이 황해남도로 제가 압니다. 황해남도 출신인데, 이 절구질 유사 동작을 하셨다 이거야. 그리고 본인 말씀으로는, 몸짓이 다 있어. 자, 수박에서 절구질 하는 거는 그냥 안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고, 백기환 선생님이 이렇게 양쪽 다리를 벌려 서가지고 제자리에서 뒷짐을 이렇게 지고, 이렇게, 양쪽 무릎을 굽혔다가 이렇게 펴고, 굽혔다가, 그러니까 상체를 이렇게 숙였다가 이렇게 드는 거지. 이 동작을 반복을 하셔서. 반복을. 자, 그런데 백기환 선생님 무슨 지금 서양식으로 스쿼트 했을 리는 없잖아. 동작이 유사한 거지. 그러면 지금 씨름은 그러면은 서양식 레슬링인가? 그렇지 않잖아, 그죠? 그 의미가 구별이 되는 거요. 그래서 백기환 선생님이 뒷짐을 지고 양쪽 다리를 벌리고 상체를 숙였다가 이렇게 드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수박, 전통 수박에 있는 절구질과 형태적으로 같다. 그리고 그런 어떤 문화가 그 실험에도 그 어떤 명칭이나 동작이 있었다 하고, 지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수박을 춤으로 한 것에도 그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백기환 선생님이 하셨던 이제 사진을 캡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백기환 선생님 하셨던 게, 이 손을, 이제 손바닥을 이렇게 나무에 대고, 이렇게 하셨거든.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이지 않냐. 노인분도 산에 가서 운동하지 않냐. 이 시비 걸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한쪽 손을 이렇게 큰 나무에 대고, 그 영상이 지금 한겨레 신문에 촬영한 게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대고 단순하게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대고 있는, 이거는 치거나 민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럼 친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손을 대고 미는 형태, 굽혔다 펴는 형태로 이렇게 하셨는데, 백 선생님이 반대쪽 팔을 한번 보세요. 반대쪽 팔을 힘있게 이렇게 당깁니다. 이렇게 당기셨거든, 백기환 선생님이. 자, 이거는 상당히 이거는 무효적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권도 그게 일본 가라테도 그 기본 동작이잖아. 어떻게 합니까? 자, 허리에 이렇게 손을 대고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아니잖아. 치고 이 손으로 칠 때는 앞에 있는 손을 당기잖아. 반대 손을 이렇게
힘있게 당긴다. 체중을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하든지 뭐 그런 어떤 자 뭐 이거 저 제대로 해봐야 지금 주저하는 관계 없으니까. 그런데 양쪽 팔을 이렇게 당긴다고. 작용 반작용을 쓰자는 거지. 백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했으면은 이것과 이거 이렇게 하셨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것과 반대쪽 팔을 힘있게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하신 거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되고, 아이고. 그래서 어떤 외부 대상, 이 물체에 힘을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 반대쪽 팔을 힘있게 당기셨다. 이거는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백 선생님이 또 이렇게 발차기도 하셨어. 자, 발차기 했는데 한쪽 다리를 조금 앞에 내놓고 이렇게 버정다리식으로 들었다 내리는 거. 이걸 이렇게 반복하고 다리를 바꿔서도 이렇게 하셨어요. 자, 자, 우선은 이 발차기를 뭐 그냥 뭐 다리 들었다 뭐 내리고 이런 거 하셨다 뭐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는 시각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백 선생님이 제자리에서 한쪽 다리를 약간 앞에 내놓고 한 걸음 내놓고 뒤쪽 다리로 걷어차 올리는 것은 수박에서 하는 뭐 걷어차기와 형태나 그 다음에 목적 그리고 방향성이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동적으로는 제가 단언을 하는 거예요. 백 선생님이 수박이다 해서 하셨으면 좋겠지. 그런데 뭐 그렇진 않고 본인이 터득하신 몸짓이다. 뭐 이제 그렇게 제가 그 촬영했던 선임 기자분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 선생님이 이것도 하셨어. 이 나무에 대고 이렇게 등을 부딪히는 걸 이걸 하셨거든. 이걸 이제 산에 가서 노인분들 이제 저렇게 많이 하시니까 뭐 그까지 어떤 이 무예와 제가 뭐 관련이 있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란 것은 이게 뭡니까? 유형과 무형이 있다고 할 때 이 무형의 것, 이 형태적인 것, 그 다음에 동작 이것은 전달되는 것이 직접 어떤 기능을 가진 기예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사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길 지나가다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하는 것을, 그것도 내 의식 체계에 전달. 조금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시대적 상황과 인물, 이제 김구 선생님이 김구 선생님이 택견했다 이런 얘기도 뭐 한간에 떠돌았는데 그건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고 우선은 그 백교환 선생님이 김구 선생님과의 관계가 있죠.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시대적인 것이 있잖아, 그지? 시대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민한식 선생님 1911년생이고 이제 그분이 해방되고 나서 이제 대동청년당 개성 지부장을 하시다가 그 남로당 간첩이 보낸 간첩한테 이렇게 피살되셨는데, 그 민한식 선생님이 그 전에 해방되고 나서 김구 선생님과 저 개성 그 선주께서 찍었던 사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뭐 직접적인 관계까지야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
이 얘기는 저기 그 당시 시대적인 것으로 조만식 선생 아시죠? 그 고당 선생님, 그분이 평안도에서 했다는 그 날파람을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일제강점기 때 뭐 신문에도 이렇게 뭐 보도가 돼 있고, 날파람 대장을 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날파람을 했던 인물로는 뭐 이제 좋은 예는 아닌데, 형기한, 이오, 이 두 사람 이름도 확인이 됩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건달 패들인데 그 불황배들 수백 명을 모아놓고 이 날파람이 그래놓고 그 신문 기사에는 망나니 짓이다 이래 돼 있어. 이렇게 뭐 가로 열고 망나니지. 그 날파람 일을 막 이렇게 연습하고 그 지나가던 전차 있잖아. 전차를 세우고 뭐 이제 어떤 그런 어떤 뭐 그것을 했다 해. 그리고 인근에 있는 불량배들과 뭐 패싸움을 했다. 이게 뭐 신문 기사로 보도된 게 있어. 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제외하고 날파람 관련해서는 그 조만식 선생님 그리고 형기한 이오 이런 실제 인물들이 확인이 됩니다. 북한에서 발간된 그 1963년인가 4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거기 조선의 민속놀이에 보면 이 날파람이 수박과 유사하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런데 공격 범위는 뭐 택견보다 더 넓은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이제 공격 범위가 뭐 택견보다 넓었다 이 얘기는 뭐 얘기가 나중에 짧게 하자면 북한 측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 그 홍기무라는 민속학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 얘기로는 수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날파람이 있다. 그 날파람은 수박과 유사하다. 뭐 그러고 택견보다는 공격 범위가 더 넓은 것이었다. 그리고 택견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돼 있어. 손으로 뭐 잡고 치고 이런 거는 그 택견에 포함이 안 됐었던 것 같아. 그거는 1964년으로 아는데, 북한의 개정이라는 학자가 개성에서 발굴한 택견이 있습니다. 그 택견에 보면 이제 발굴하고 이제 그 동작들이 있잖아. 동작들을 이제 명칭을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전부 발로 차고 이런 거예요. 발과 관련된 거. 손으로 뭐 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어. 그래서 그 홍계무 이제가 얘기한 국가 어떤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 비슷하다. 그리고 실체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수박은 거기 한자로 수박이라고 쓰는데 그거는 수벽이다 해서 수벽이다 해서 고유적인 이름이 있어. 뭐 택견이 사회에서 뭐 먼저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짜깁기를 하거든. 그런 거 지양해야 됩니다. 택견 관련해서 제일 오래된 것으로 확인되는 문헌은 제물보가 아닙니다. 제물보 광제물보에 있는 탁견은 그거는 보통에서 일반 명사기고, 고유적인 택견은 제물보 광제물보에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리고 그 이후에 1800년대 후반으로 아는데 한불자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불자전에 명칭이 택견하다 이래 돼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하는 거 있잖아. 그 사바떼 이렇게 돼 있어. 그 사바떼도 뭐 발로 많이 찬다 이런 거 우리가 인식이 돼 있잖아. 그래서
그리고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하고 저는 뭐 건전한 비판하는 거니까 없는 얘기 지어내서 하지는 않잖아. 누구처럼 뭐 짝있게 하고 이런 거는 안 하잖아. 공개적으로 자료를 내놓고 주장이지 이런 어떤 논문이나 학술 연구물은 근데 사실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의견도 있고 자 그런데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증명을 하니까 근데 수박은 수백이다 해서 뭐 지금 이제 한자 수박을 수백이라 하지 않으니까 수박이라 있잖아. 그리고 고유한 명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날파람과 유사하지만 구별이 되는 것이고 또 택견하고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택견 관련해서 그 이제 개정희 교수가 쓴 논문에는 손으로 잡거나 쳐서는 안 된다. 그 이제 발로만 상대를 차는 거예요. 그게 1960년대까지 고유적으로 했던 택견이란 겁니다. 그리고 상대를 뭐 손으로 잡거나 치면은 수접이 택견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수접이 택견이라는 얘기는 버릇없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이제 고의적인 택견을 하면 손으로 잡거나 치고 그 두 사람이 할 때 뭐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행위자가 혼자 뭐 주먹으로 막 주먹치기 연습하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어디서 뭐 시비가 붙어가지고 뭐 주먹으로 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때 택견하다라든지 또는 택견하기 이거는 그리고 개정희 교수가 얘기한 거는 홍규무 이제 교수지 북한 측 교수 학자가 얘기한 거는 두 사람이 이렇게 할 때 경기적으로 할 때 손으로 치거나 잡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수줍이 택견이다. 버릇없는 행위다. 이제 그렇게 돼 있다. 이 내 얘기가 아니오. 나는 택견을 비방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 나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서편제 영화 거기 남자 주연을 하신 분이 김명곤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1977년일 겁니다. 그 뿌리 깊은 나무에서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걸 토대로 이제 글을 쓰신 게 있어. 뭐 민중의 무술 뭐 택견인가 뭐 그럴 건데 거기에 보면 택견을 한다는 송노인이나 그 이제 송덕기 이제 그분을 말씀하는 거겠지. 그리고 이제 신성씨가 이제 신한성이라는 분일 겁니다. 그래서 송노인이나 그 신성씨 모두 수박이나 수박희는 들은 일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이래.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야. 그 송노인이나 신성씨가 그래서 그때 김명곤 씨가 그렇게 써뒀습니다. 거기 그 글에 지금도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섣불리 수박희하고 택견을 같다고 할 수가 없다. 왜? 택견을 했다 또는 택견을 뭐 봤다 하는 사람들은 수박희에 대해서 전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한다 이거야. 그런데 그 뒤에 1983년도에 이게 문화재 지정되면서 자기게 했잖아. 그 택견 조사 보고서가 짜기게 되어 있는 거야. 그때부터 역사 왜곡이 진행돼 가지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나고 있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뭐 백교환 선생님이 생전에 보여주신 몸짓은 어떤 우리 이전이죠. 우리 이전의 그 시대에서 행해졌던 어떤 민간에서 행해졌던 것을 보시거나 접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연구자로서의 의견을 남깁니다. 그리고 실제 동작들, 행위들은 수박에서는 절구질, 그리고 손으로 치는 것과 그 다음에 발로
다리로 걷어차는 거, 이거는 형태 그리고 동작의 어떤 방향성, 목적성이 동일하다. 자, 거기까지 뭐 하고, 이제 백기환 선생님이 뭐 하셨던 이런 어떤 동작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